국민의힘 대구북글 출신 김성수입니다. 최근 그 웹툰 산업은 10년 만에 2010년 한 529억 정도 매출이 2020년 1조 2천억까지 올라가는 등 한 10년 만에 22배나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웹툰 작가의 그 창작 환경은 오히려 더 열악해지고 저작권을 비롯한 작가들의 근익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작년 웹툰 작가 그 실태 조사에 따르면은 웹툰 작가의 한 85% 정도가 과도한 작업으로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악화되어서 창작 활동에 지금 장애를 겪었다는 그런 정언이 있었습니다. 국내 웹툰 작가 중에 1년 내에 연재를 하는 작가는 한 12% 정도밖에 안 되고, 이렇게 1년 내에 연재를 하고 있음에도 연평균 수익은 5천만 원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도 작가의 경우에는 월 한 146만 원 정도 수입으로 거의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문제는 앞서 정청래 의원 또 유정주 의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은 2차 저작권 같은 경우에 그런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제작사, 그러니까 CP라고 불리는 제작사에서 이 작가도 모르게 보통 그 가져가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피해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 PT를 한번 보시죠. 그래서 보면은 현장에서 우리 작가들이 많은 그런 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서 존경한 유정주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그런 내용들도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앞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수수료 문제인데, 웹툰 플랫폼 기업과 또 제작사 CP 작가와의 계약이 거의 노예 계약 수준으로 수수료가 이런 웹툰 업계 초기에는 한 10% 정도였는데 지금 한 35%, 40%까지 올라갔다는 그 이야기가 있고, 향후 70%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작가들, 웹툰 작가들의 근익을 보고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4월에 만화진흥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계약 체결 시 창작 조건을 명시하라는지 든지 표준계약서 사용, 업무상 재해보호 등을 포함을 시켰습니다만은 현장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관행들에 대한 관행이 이런 해결되지 않으면은 완전한 문제 해결에는 그래도 미흡할 거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그 웹툰 협회 웹툰 작가 노조위원장 또 프레툰 업체를 대표하는 네이버 카카오 대표를 정인으로 모셨습니다. 먼저 김동훈 그 위원장님, 현장의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간단하게 좀 앞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훈입니다. 그리고 일단 우선 아까 화면에도 떠 있었던 거긴 하지만 예, 이 저 도표를 우리 보고 참고인 김동훈 씨 이 마이크를 좀 네, 바로 좀 가까이 대어서 좀 발언해 주시기. 네,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전에 그 화면에 띄워졌던 것과 마찬가지인 도표인데요. 이 도표를 보면 지금 현재 웹툰 이제 그 2중, 3중 그 유통 구조가 잘 보이게 되어 있어요. 거대 플랫폼이 있고 제작사가 있고 작가가 있고, 만약 1,000만 원의 수익이 나왔을 경우에 거대 플랫폼에서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수수료를 가져가고요. 그리고 만약 30%를 가져가고 뭐 1,0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남은 경우 이제 그 700만 원을 제작사랑 메인 작가가 나누게 되는데, 350, 350 나눴을 때 메인 작가는 그 350으로 글 작가랑도 나눠야 하고요. 그리고 보조 작가 급여도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최저 생계비가 한참 모자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작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플랫폼에서 제작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도 이제 수수료를 그렇게 되면 2중, 3중으로 가중돼서 작가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2차 저작권에 대해서도 작가들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거기다 이 구조에서 작가는 제작사와 플랫폼 사이에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 사회적 안전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되었지만 메인 작가는 여기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보조 작가를 고용하는 고용주라는 주장 때문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 이런 구조에서 이런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한 상태에서 작품을 연재를 해서 플랫폼에 올리게 되면 30분 내로 불법 웹툰 사이트에 도둑을 맞게 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제 창작을 하는 웹툰 작가들에게 좀 살려달라고 좀 이제 호소를 하고 싶어서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작가와 플랫폼과 정부 부처 간의 대화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해결하는 대화의 자리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네이버 웹툰 김준구 대표님하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진수 대표님한테 각각 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이니까 각각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앞서 우리 김동훈 위원장의 여러 가지 작가들 애로 사항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지 하는 그런 부분도 거기에 그런 작가들의 사항에 동의하시는지 여부하고 지금 수수료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수수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 의지가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 사진 계약이나 이면 계약을 통해서 작가의 그런 2차 저작권들을 그 제작사가 다 가져가거나 아니면 제작사를 통해서 플랫폼 기업이 다 가져가는 그런 나쁜 관행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 개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그 웹툰 작가들의 열악한 창작 환경 개선이라든지 근익 보호를 위해 또 이렇게 해서 건전한 웹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어떤 개선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각각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의원님, 그 지적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그 창작자의 권익과 그리고 수익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고요. 실제로 네이버 웹툰의 경우는 88%의 작가분들이 네이버 웹툰과 직접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주셨던 그 구조가 네이버 웹툰과는 관련이 낮다고 생각되지만 낮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비율에 있어서도 타 경쟁사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 세계 어떤 업체와 비교해서도 작가에게 가장 유리한 그런 수익 구조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애로사항이나 작가님들의 고충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더 챙길 수 있을지 지속 연구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이준수 대표님 좀 똑같이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김승수 의원님 지금 질의 주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가 상황에 대해서 저희도 좀 지켜보고 있는 것은 현재 지금 예를 들면 저희 카카오 페이지는 카카오 페이지가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한 웹툰 웹소설 작가분이 참여했던 작가분이 약 한 200명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게 14년, 16년, 17년 시장이 유료 시장이 급속하게 커지기 시작하면서 매년 저희 플랫폼으로 에서 활동을 하시는 이제 신인 작가님들, 신규 작가님들이 이제 3,000명씩, 4,000명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누적 작가 수가 한 4만 5천 명 가량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플랫폼의 어떤 매출을 저희도 2013년, 14년에 일거래액이 2천만 원 정도가 됐을 때 국내에서 1위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그거에 엄청난 성장을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작가의 수와 또 CP의 수가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돼서 저희가 파악을 하기에 성공한 CP나 성공한 작가 수도 늘었고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가분들이 수적으로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늘어난 그런
그 상황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수수료하고 관련돼서 이따가 추가적으로 수수료하고 관련돼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하겠지만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30에서 50%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iOS는 인앱 결제가 강자가 되면서 표준 계약 자체가 저희 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기준으로는 애플이 30을 가져가고 저희가 10을 가져오고 창작자가 60을 가져갑니다. 여기에는 3대7을 적용하지 않았던 게 3대7을 적용하게 되면 표준 계약 자체가 CP 쪽이나 작가분하고 직계약을 하더라도 49%밖에 가지 않는 문제 때문에 일단은 iOS에서 저희가 10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CP와 창작가가 가는 게 60 정도가 건너갑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에서는 한 5%에서 6% 정도의 그런 결제 수수료가 나오고 있고요. 그 결제 수수료에서 저희가 25, 그다음에 70 이렇게 하는 걸 표준 계약으로 가져가고 있고 저희가 작가는 이게 일반 그 출판물처럼 한 번에 만들어진 작품을 가지고 유통하는 게 아니라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10년, 20년 정도 되는 연재 기간을 가져가기 때문에 상당히 변수도 많고 그래서 창작 준비금이라고 하는 그런 명목을 가지고 저희가 선투자를 진행한 경우에 그러니까 선투자라고 하는 건 저희가 모든 회수의 리스크를 지고 거기서 추가적인 마진으로 10% 정도를 가져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래서 10%에서 15% 정도 인식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쉐어를 하게 되냐면은 저희가 9%, 50%를 갖고 오고 저희가 55%를 인식하는 그런 경우, 저희가 45%를 인식하는 경우에 9대 한 9대 25대 66으로 나눠갔습니다. 그러니까 25대 66이 실제 저희가 7년 동안 누적된 평균이고요. 올해는 저희가 45% 인식하게 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정산율은 저희의 운영 방식이라든가 무료 정산분이라든가 마케팅 캐시 같은 것들 다 정산을 들여서 실제로 저희한테 그렇게 마진이 많이 쌓이는 구조로 되어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변명처럼 들려서 죄송한데 CP하고 작가들 사이에서는 CP 수를 저희가 봤었을 때는 대한민국에 지금 CP가 저희 카카오 엔터테인먼트하고 같이 일하는 CP가 2,000개 정도가 되거든요. 2,000개의 회사가 지금 웹툰 소설 시장이 커지면서 제가 처음에 봤었을 때는 저희가 아마 몇십 개 CP사가 일을 했었고요. 대한민국에 유료 콘텐츠를 팔겠다는 CP가 없었습니다. 회사가 잘 창업도 안 되고 있던 회사들이 거의 다 망해가던 시작에서 저희도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근데 그것이 이제 잘 되다 보니까 이제 한 명, 두 명씩 계속 소규모 CP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실제로 작가님들도 많이 CP를 창업을 하시고 본인도 GP를 하시고 또 동료 작가들을 또 CP로 영입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그런 CP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CP라고 특정을 지었을 때 정말 큰 규모의 CP도 있고 정말 한 명, 두 명이 일하고 있는 CP도 있는 그런 그 형국입니다. 근데 저희가 플랫폼으로서 CP사와 작가가 일하고 있는 어떤 그런 관계라든가 어느 정도로 협업을 하고 있는지를 모든 케이스를 저희가 전수로는 알 수가 없는 현재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저희가 투자를 했던 관계사나 아니면 저희가 인수를 한 그 CP 자회사는 초기에 저희 같은 벤처나 저희 같은 택범들은 투자를 유치하는 게 용이하지만 실제로 CP들은 당시에 유료 콘텐츠 CP에 투자를 하거나 어떤 그런 것들이 거의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았던 단계 때 저희가 먼저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선투자라든가 IP 투자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곳에서 이제 지분 투자라든가 인수까지 가서 글로벌 시장을 바라보고 함께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했었고요. 최근에는 그렇게 출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뭐 CP라든가 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인수하는 부분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면서는 저희도 그렇게 새로운 M&A를 이런 CP 영역에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드라이브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CP 회사하고 그다음에 작가 간의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회사들에 대해서라도 먼저 거의 전수조사를 저희가 해야겠다는 좀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이번 국감을 계기로 해서 저희는 성장을 몇십 배, 몇백 배 시키면서 저희가 잘하고 있다고 좀 취해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 가지고
굉장히 깊이 반성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웹툰 지금 그 노조 회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웹툰 작가가 토양의 시작점이고 웹툰 작가는 정말 국보적인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생활이 자, 우리 안정화되지 않은 경우도 이진수 많아서 저도 총회님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환경 개선에 대해서 저희 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싶고 저희도 충분히 개선의 의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 작가와 또 CP와 그래서 기업이 서로 상생하는 그런 건전한 생태계가 구축이 안 되면은 그건 다 중단은 그냥 오징어 게임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하게 관련되는 생태계가 건전한 방향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길 바라고요. 문재부 장관님도 현장의 좀 실태를 좀 상세하게 직접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불공정 계약이라든지 또 저작권, 불법 취행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를 좀 세밀히 파악하셔가지고 개선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 어느 정도 저 파악된 사실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의국감 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안 그래도 지금 양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그런데 아무래도 김동훈 위원장님이 제안한 것처럼 부처하고 제작사하고 작가들 우리 한번 좀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또 플랫폼 회사하고도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우리 이 대한민국 국회가 1년에 한 번 하는 이 정기국회가 정말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업계의 정말 그 실태를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고 또 개선점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김동훈 위원장께서도 대화의 자리를 요청을 하고 또 김중구, 이진수 두 정인께서도 충분히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해서 이 작가와 CP 또 플랫폼 관련 모두가 이 어려운 우리 국민에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잠깐 왔다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가 굉장히 엄중한 자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한 이 자리이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 속기가 되고 굉장히 엄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하신 말씀을 꼭 이행하고 또 정부도 꼭 실체적인 좀 이 진전이 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종회는 박정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다 말씀해 주셔서 저희 할 말이 없어요. 네, 우리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이진수 대표님, 네, 그 증인으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가 올해 상반기 웹툰이라는 용어를 미국이나 일본, 대만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상표 등록했다는 거 아시죠? 네, 전에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카카오는 지금 어디 했어요? 저희 카카오도 최근에 2, 3년 동안 뭐 일본부터 시작해서 북미, 미국 그리고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태국, 대만 네, 알겠습니다. 다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이버가 이미 선점한 그 국가에서는 네, 그 네이버가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현지에서는 출천동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자문도 받으신 적이 있죠? 짧게 대답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법적인 부분까지 챙긴 바는 없었습니다. 아니 네. 그래도 최고 대표신데 법적인 걸 보고 안 받으셨겠어요? 근데 웹툰이라는 용어는 우리 웹툰 업계가 함께 노력해서 널리 사용하게 된 용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특정한 한 업체가 배타적 사용권을 갖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하신 거죠.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김진구 대표님.
웹툰이라는 용어를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검색했더니 인터넷을 통해서 연재하고 배포하는 만화, 그래서 웹과 카툰의 합성어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이 웹툰이 거의 보통 영사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보니까 네이버 웹툰의 도메인 주소가 comic.naver.com이죠. 예, 맞습니다. 또 카카오는 보니까 도메인이 webtoon.kakao.com이거든요. 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네이버나 카카오를 서로 내놓으셨지만 결국은 뭐 카카오가 되려 웹툰 쪽이라는 말을 쓰고 이쪽은 커믹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근데 사실은 웹툰이라는 용어는 천리안에서 시작됐죠. 2000년도에 2000년 8월 8일에 보니까 천리안에서 온라인으로 만화를 이제 제공하면서 천리안 웹툰 이렇게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네이버가 해외에서 웹툰이라는 용어를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다른 업체가 봤을 때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 존경하는 의원님. 사실 저희가 상표권을 등록하게 된 계기는 해외 기업으로부터 대한민국이 만든 웹툰이라는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적인 의미에서 진행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 다른 업체들이 이제 해외 진출할 때 좀 카카오 정도 되면은 뭐 이렇게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다른 업체들 뭐 NHN이나 레진이나 리디 이런 데들도 그 이후에 다른 데들도 계속 해외로 진출 중에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나갈 때는 그 웹툰에 대한 용어를 사용해도 괜찮다는 말씀인가요? 그 상표권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더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아니 제가 조금 전에 계속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웹툰이 네이버 고유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여러 업체들이 같이 노력을 해서 작가부터 시작해 다 노력을 해서 이런 걸 만들었는데 네이버가 독점적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과다하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공개적으로 저희가 답변 드리는 것이 이후 저희가 해외 기업으로부터 이 상표를 보호하는 것에 무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의원님 말씀 주신 것에 따라 많은 기업들과 서로 협의하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생 협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본 의원이 그 문체부 장관님께도 질의한 바 있는 그 웹툰, 웹소설 분야에 만연해 있는 불공정 문제에 대해서 카카오 엔터 대표님께 질의 직접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방점은 네. 자회사인 에이전시와 작가들 간의 문제보다 초점을 두겠습니다. 계약 구조를 살펴보면 플랫폼과 에이전시가 먼저 이 컨텐츠 공급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에이전시와 작가가 콘텐츠 제작 계약을 맺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에이전시와 작가 사이의 불공정 계약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야 뭐 당연히 뭐 오늘도 있었고 네. 있으시죠? 네. 이 실제 사용되는 계약서를 입수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그 2차적 저작물을 에이전시가 다 갖거나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 불공정 계약을 맺고 있다라는 말씀을 앞서도 드렸습니다. 네.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해도 이건 뭐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네. 본 의원은 앞서 문체부에게도 이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네. 그런데 현장을 제일 잘 아는 것은 사실 현장인이고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네. 그래서 요청드립니다. 이 카카오 엔터에서 사전에 본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카카오 엔터에는 2021년 2분기 기준 웹툰, 웹소설 관련 7개의 자회사와 1개의 손자회사, 8개의 관계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대표님, 카카오 엔터가 소유하고 있는 이 에이전시들이 작가들과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맺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 이 확인을 하고 공정에 관한 조항에 관해서는 절대적으로 표준 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네,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살려서 저희가 선도적인 모델로 모든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엔터가 아닌 자회사인 에이전시의 독립적 행위이자 권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들여다볼 권리도 없다라는 말을 들은 작가들이 이제까지 굉장히 많았던 거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시장을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원의 크기를 국내와 글로벌 시장의 크기를 하는 거에 대해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고 했었고
CP사들에 대한 경영의 자율성을 그리고 CP사들이 각각의 작가와 맺고 있는 관계나 신뢰도나 어떤 작업하는 형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케이스가 많아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간섭을 최소화해 왔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 국감을 계기로 실제로 정말 최악의 케이스와 같은 그런 상황이 있는지 저희도 정말 제대로 한번 살펴보는 계기로 네네. 삼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율은 중요하지만 책임도 중요하고요. 맞습니다. 예, 막강한 힘이 있으십니다. 카카오 엔터 책임 있게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창작자들이 플랫폼사를 지탱하는 힘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앞서 알겠습니다. 질의에서 손자회사에서 대해서만이라도 철저히 전수조사하겠다 하셨으니 믿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질의가 끝났습니까? 3분? 예. 네, 네이버 웹툰에도 사실 질의가 남았는데요. 비슷한 질의고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좀 짧게 하겠습니다. 정산이에요. 네. 카카오 엔터는 웹상에서 정산 자료를 에이전시가 조회해서 확인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엔터 한 번만 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컨텐츠를 제작한 작가의 경우는 자신의 작품이지만 매출이 어느 부분에서 얼마나 발생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작가가 플랫폼사의 정산에 대한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해도 플랫폼사는 에이전시와 맺은 계약서의 비밀 유지 조항 때문에 알려주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 대답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플랫폼사들이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을 때 네, 이 정산에 대해 작가가 요청을 할 경우 네. 매출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렵더라도 방도를 찾아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CP가 있는데 저희가 관계사까지는 몰라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들에 대해서는 만큼이라도 먼저 업계에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변화될 수 있거나 혹여 문제가 있다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네네. 하겠습니다. 네. 소유하게 된 문피아의 경우가 2차 저작물 사업권을 독점하는 계약서를 작가가 작성하고 있고요. 문피아뿐만 아니라 네이버 웹툰이 소유하고 있는 에이전시가 작가와의 계약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불공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살펴봐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이버 네. 웹툰. 문피아의 경우는 아직 인수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도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부분 의원님께서 어떤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 관련 CP들이나 혹은 인수된 문피아에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용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입니다. 우리 이진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대표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네, 수수료 30% 이상 가져가는 거 뭐 뗄 거 다 떼면 마진 별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네, 맞습니다. 맞나요? 네. 그것이 이제 합리적이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가 수수료가 45%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표님께서는? 저희가 커진 다음에 한 게 아니고요. 이 제도를 그러니까 이 방법을 찾은 거는 업계를 키울 수 있는 저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일한 아까 방법. 예, 그럼 주인께서는 작가 출신이십니까? 아닙니다. 뭐 하셨죠 원래? 기업가 출신이셨나요? 카카오 페이지를 창업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어차피 플랫폼 사업을 계속 하셨는데 플랫폼이 원작자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것 이거 이상하다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실까요? 플랫폼이 원작자보다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카카오가 45%대면 아까 말씀하신 CP도 결국에는 수수료를 떼야 될 것이고 그러면 작가들한테 돌아가는 게 없다라고 판단되는데 네. 많은 작가분들이 수수료를 카카오에서 더 많이 가져간다고 해요. 근데 주인께서는 지금 작가보다 수수료를 더 안 가져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할 시간을 조금 주시겠습니까? 아 그럼 조금만 이따가 하시고요. 그러면 웹소설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 원작자 또는 출판사 동의 없이 임의로 광고를 삽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용자가 웹소설을 보기 위해서 파일을 열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광고 수익을 작가에게 지급하지 않고 100% 플랫폼을 가져간다. 이거 맞나요? 카카오가? 광고를 실을 수 있는 서비스 영역과 컨텐츠를 열람하는 영역은 구분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무료. 그러니까 광고 보고 저희는 거 기다리면 인컨텐츠 무료. 광고를 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어, 주로 발생하는 광고 수입도 사용자가 광고에 반응하는 대가로 캐시를 지급받고 그 캐시를 바로 컨텐츠에 소비해서 다시 정산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웹소설을 이용하는데 네. 광고를 보고도 웹소설을 읽을 수 있고 이것을 100% 플랫폼이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아닙니다.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정산 나중에- 비율로 다시 네. 나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김중구 네이버 웹툰 대표님, 네이버는 수수료가 30%예요. 카카오보다는 조금 낮은데 대표님께서는 합리적이라고 보시나요? 이 구조가? 저희는 그 작품을 위한 원고료 등의 제작 투자와 그리고 함께 작품을 만들기 위한 프로듀싱, 마케팅, 앱 구축 그리고 다양한 고객 관리까지 기존에 상상하셨던 것보다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그러면 있겠습니다. 여기도 그러면 웹소설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하단 광고 수익을 작가에게 지급을 합니까? 웹툰의 경우는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웹소설의 경우는 아직 베타로 그 비즈니스 모델을 안착화하기 위한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하단에서 광고 수익이 나면 베타기 때문에 작가한테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직은 유의미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그 안정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것을 너무 비즈니스화로 볼 것이 아니고 작가들이 아무런 수익이 없이 웹소설을 계속 써야 되는 것 이것은 굉장히 불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거? 웹소설의 경우는 워낙 유료 페이드 모델을 연동을 하고 그 부분이 어떻게 잘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또 다시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돌아가서 시간이 짧아서 그 빨리빨리 질문 드리겠습니다.